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연못에 가면은 되게 연꽃이 있는 수가 많아요. 근데 사실 원래는 못인데 대부분 옛날에는 연꽃을 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못이 된 거예요. 원래 못인데. 그래서 참, 또 우리가 예전에 불교가 고려시대 때는 또 국교하고 또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연못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연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연꽃을 우리가 좀 먹지는 않죠. 연근을 먹죠. 연뿌리를 먹는데 옛날에 시인 중에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도연명이가 그렇게 국화를 좋아했대요. 국화 완전 예찬론자였었는데 또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돈이라는 사람은 지금 천년 전 분이세요. 천년 전 분이신데 학문에 정말 대가세요. 염계 주돈인데 이분이 또 연꽃에 대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걸다가 잠깐 좀 읽어볼게요. 연꽃은 진흙 속에 있죠, 그죠? 네. 진흙 속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진흙이 묻지 않죠, 그죠? 아무리 오염된 데 있어도 자기 스스로 묻지 않고 또 연꽃을 씻으면은 대개 꽃이나 이걸 너무 분장을 한다든지 씻으면은 요염하게 되는데 연꽃은 절대 요염하지 않아요. 아무리 닦아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연꽃을 보면은 연근을 보면은 뿌리가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죠. 이게 공기구멍이야. 이 줄기에 있는 공기구멍이 뿌리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상당히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해져요. 왜냐면 직접 산소 공급을 받아서 사니까. 그리고 진흙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뿌리가 막 이게 쭉 가지쳐서 나가는데 이게 보통 강력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왕성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연꽃에 폈을 때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가는데 보통은 향기가 나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연꽃은 더 은은하게 멀리까지 나가요. 연꽃 냄새 맡아보면 참 그런 걸 느껴요. 가까이서 맡으면 오히려 잘 모르겠는데 약간 멀리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것이 예전에 이제 군자의 태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소인배하고 군자의 차이는 소인배는 금방방 드러난 걸 좋아하거든요. 딱딱한 걸 좋아하고 군자는 은근한 거예요. 은은한 거. 남녀 간의 사랑도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오히려 은근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득하니 평생을 가는 사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것이 예전에 이제 군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맡아도 이 연꽃의 향기가 그렇게 이제 예전 군자의 생리에 딱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돈이 이제 이런 장점들을 들어서 연꽃이 멋있다, 좋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천년 전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는 많이 쓰죠. 연꽃.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불교에서 연꽃을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면은 아마 기독교라든지 카톨릭 이쪽에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글쎄 그거는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호사가들 하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염화미소라는 걸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말씀하듯 연꽃 만들고 딱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섭이라는 제자가 그걸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미소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이 딱 행동만 보였는데 그거를 이제 가섭이라는 제자가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군자를 뜻하기도 하고 뭔가 점잖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연꽃을 본다든지 또 연근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군자가 돼가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연꽃에는 예전부터 이명들이 참 많아요. 이명들이 많은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연꽃의 이명 중에 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꽃의 이명을 부용으로도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용은 다른 식물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용화 혹시 보셨어요? 부용화 꽃. 예. 근데 부용화 꽃을 보면 되게 멋있는데 그 뿌리를 먹으면 사람이 그 단장이라고 그래서 창자를 끊어내릴 듯이 그렇게 아프다. 우리가 뭐 단장의 메아리 이런 얘기 하죠. 단장은 창자를 자르는 듯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단장. 어? 그러니까 장을 자른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아파진대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연꽃의 이명으로 써요. 연꽃을. 그런데 한문으로 부용이라 써 있다고 해서 그 부용의 뿌리를 잘못 먹었다거나 이제 야단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연꽃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 옛날 그 지구상의 그 화석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중생대 백악기 정도니까 지금부터 약 한 1억 5천 년 전, 뭐 1억 3천만 년 전,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죠. 그때 화석에도 연꽃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구상에 연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생대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연꽃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데요. 중국에서 지금 2000년 전 화석에 연꽃의 그 씨앗, 연밥이라고 그러죠. 연밥이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싹을 틔워봤어요. 그때는 싹이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그 씨앗에서 발화가 된다니까 참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그걸 보면 야 뭔지는 모르지만 생명력이 무지하게 좋구나. 무지하게 참 찡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기록을 보면은 지복유서를 우리나라 최초의 그 백과사전이에요. 지복유서.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양봉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양봉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사로 있을 때 연못을 파고 이제 그 연꽃을 심고 이랬대요. 그걸 즐기다가 이제 100년 전에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연못이 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이 사라지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거기서 연꽃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300년 전 기록에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 그 연못에서도 나오더라. 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더라.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또 실질적으로 그 연근 보면은 그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하게 쭉 나가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생명력 그러면은 여자의 자궁 생식 기능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좀 정말 사용을 해봤더니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이유 없이 이제 자궁 출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냉대가 나온다든지 또 남자들이 이제 소변 볼 때 이제 정액이 흘러나온다든지 또 뭐 그 아랫배 생리할 때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우리 한의학에서는 연꽃의 열매 연밥을 연자육이라고 약으로 써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그 본초학 책을 보면요 이 연밥이나 연근이나 효과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연밥은 먹기가 힘들어요. 딱딱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연근은 우리가 반찬에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근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그 신기라고 그래서 이제 자궁이나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들을 보면 먹다 보면은 성욕이 끌어올라요. 대부분 이게 이제 충만해지니까 이제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연꽃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뜻 생각하면은 이걸 강화시켜주니까 정신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좋아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누가 먹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돛 닦는 분이라든지 또 뭐 옛날로쯤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먹었다라는 기록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연밥차를 드시는 그 연꽃을 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한의학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예전기로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연꽃이 물에서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고, 이 아까 그 뿌리도 그 공기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왕성하면은 숨을 쉬려고 공기구멍을 거기다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도 와장창 먹고, 이 산소나 이게 공기도 와장창 먹고, 이산화탄소나 어쨌든 공기구멍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왕성한 생명력을 자라다 보니까 이 물을 먹는다 생각했으니까 예전에 그 기록 중에 보면은 이제 봄철이 됐을 때 연꽃에 싹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데 물에서 자라니까 연꽃이 먼저 자라면 이럴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옛날식의 기상학이죠. 요즘으로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런 기록들도 연꽃이 그 물을 많이 먹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아까 욕심쟁이가 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이제 특히 태음인들은 몸이 찌푸르다기 쉽거든요.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 그러니까 이제 발산지가 강하다고 그래요. 연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 같은 사람들. 요런 그 연꽃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연근을 먹으면 몸이 많이 풀려요. 몸이 순환을 도와줘서 풀려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태음인들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찔끔찔끔 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여자들이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웃을 때 크게 웃다 보면 소변 찔끔 사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연근이. 그러니까 이제 반찬 중에 그런 걸 먹어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의학에서 연근을 언제 쓰냐면은 속에 어혈이 묻혀다 피가 탁할 때 많이 써요. 피가 탁할 때. 맑은 피를 풀어주는데 옛날 참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예전 고서를 읽다 보니까 옛날 그 송나라 시대 때 그 이제 어느 고관 대작집에 잔치가 벌렸대요. 잔치가 벌렸는데 그 요리사가 이제 손님들 많이 오니까 이것저것 요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 선짓국 있죠, 선짓국. 선짓국은 이제 그 피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선짓국이 이렇게 엉겨져야죠. 그래야 이제 선짓국이 되는데 이 요리사가 실수로 선짓국 끓이는데 연근 뿌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이게 선짓국이 피가 뭉쳐야 선짓국이 되는데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이 안 된 거야.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요리사는 이제 이제 되게 혼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유심히 본 거예요. 왜 피가 뭉친 거에 연근을 집어넣었더니 풀리네? 그걸 보고 그럼 사람에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나쁜 피가 뭉친다는 표현을 써요. 악혈이 있다, 피가 탁하다. 그럼 거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흙탕물에도 자신은 지저분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성질하고 연결이 되니까 청초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써봐. 그때는 정말로 어혈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송나라 시대 때부터 한약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가 송나라 시대 때 그걸 보고 발견을 하고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보면 재미있죠. 또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아는 게 먹 있죠, 먹물 갈아놓은 거에다가 연근즙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다 다 갈라져요. 먹이라고 먹물이라는 건 뭉쳐야 먹이 되는데 그걸 뭉친 걸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는 집에서 실험해봐도 금방 알죠. 아까 선짓국도 집에서 실험해봐도 금방 알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하지 마시고. 그것도 아까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연근이라고 하는 게 뭉친 거를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신도 맑아지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피를 맑게 만들고 또 마음도 안정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죠. 특히 태음인들한테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다. 근데 이제 태음인이고 머리가 좀 무겁고 뭔가 좀 찌뿌듯하다. 그럴 때 연근을 주면은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는. 안에도 연밥 차를 준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 단점이 변비 기운이 있을 때는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연근을 쓰면 변비 기운, 대변이 더 뭉쳐버려요. 대변은. 그러니까 대변이 더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봐야겠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없어요. 여기 좋으면 저게 좋고 그래도 세상 공평한 거지. 이게 뭐 다 좋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100%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게 있는 반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게 있는 반면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거지. 이 세상에 다 나쁜 게 없고 다 좋은 게 없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연꽃을 보면은 예전에는 아까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차로 먹을 때 그냥 보통 녹차하고도 같이 섞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로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절에 가면 그걸 드시는 스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연꽃이라는 거는 생명력이 강해요, 약해요? 생명력이 강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강하겠더라. 왜냐하면 제 2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를 강화시켜주고 또 하나는 이걸 강화시켜주되 마음을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리고 태음인들이 먹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균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변직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손해보더라.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연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